네, 지금부터 2024 헌나 8 대통령 탄핵 사건에 관한 오늘 피청구인 측에서 오늘 오전에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준비 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일 뿐이고, 오늘 준비되지 못한 부분은 추후에 주장 제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추 의결서, 준비기일 통지 등이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오늘 양측 당사자가 출석하여 준비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다만 오늘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함에 있어 피청구인 대리인 선임이 늦어져 대리인들께서 준비하시는데 아마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입니다.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변론 준비 기일을 속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준비 기일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재판부에서 고지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린 후에 정영치 재판관께서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시고, 이후에 제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거를 정리한 다음에 마무리를 하고 다음 기일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일 진행에 앞서 탄핵심판 전반의 절차 진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으로 일반 법원의 재판과는 다르며, 그 절차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우선 준용하고, 형사소송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보충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나 일반 징계 절차와는 다른 헌법재판이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심판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준비기일은 변론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기일입니다. 양 당사자 측에서는 상세한 변론은 변론 기일에 해주시고, 오늘은 쟁점 정리와 증거 정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론을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송 서류 비공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7조는 공판 개정 전 소송 서류의 비공개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이 규정은 이 사건 탄핵심판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변론 기일 전에 상대방이 제출한 서류나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탄핵심판에 관한 소송 서류와 그 내용은 변론 기일 전에 일방적으로 언론 등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점을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모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영식 재판관께서 쟁점 정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의 심판 청구 이후에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하고 서면의 송달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 심판 청구 이후에 24년 12월 24일자 입증계획서와 같은 날짜 증거 제출서 1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서류를 받아보셨나요? 금일 오전에 송달 예. 됐습니다. 받으셨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추 사유 부분입니다. 청구인 측에서 제출하신 탄핵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 청구인 측은 소추 사유로서 첫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행위, 둘째,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계엄사령부 포구령 제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셋째, 군대와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 진입함으로써 계엄해제 요구권 행사를 포함한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넷째, 군대를 동원하여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행위, 다섯째,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이렇게 총 5가지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마지막 부분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군대를 동원한 행위, 이거는 따로 띄어서 별개의 행위라기보다는 앞에 그 네 가지 소추 사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 다른 소추 사유들을 판단하면서 군대를 동원한 행위도 역시 함께 판단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탄핵 소추 의결서에 보면 피청구인의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게 그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 부분에서 전 대법원장, 대법관 등 법조인, 방송인, 시민사회 인사를 등에 대한 체포를 지시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를 시도하였다, 이제 이런 거를 설명하면서 그 앞부분에 붙어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회 무장병력에 의한 폭동에 따른 국회 활동 방해 부분의 설명 과정에서 그거를 기재해낸 것인지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재판관님 방금 말씀하신 취지로 충분히 포섭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법부 예. 주요 인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독자적으로 저희가 다툴 것인지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회 활동 방해 부분에 대한 설명 과정이긴 한데, 네, 법조인에 대한 이제 체포 지시 부분은 별도로 소추 사유로 할 것인지 아닌지는 추후에 서면으로 말씀하시겠다. 네, 그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법조인 부분. 그러면 이제 그걸 만약에 그 부분을 이제 별도의 소추 사유로 본다고 하면 그 국회 활동 방해 행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어떤지, 그리고 어떤 부분, 헌법 법률의 어떤 부분을 관해서 해당한다는 것인지까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그걸 밝히도록 포함한다면. 네, 예, 예. 그러겠습니다. 재판관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 쟁점 정리를 이제 하시는 거라고 보도에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오늘 그 금일 소리만 이제 발송했다는 것만 예. 들었고, 예, 내용에 대해서 지금 확인이 안 된 상태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소추 사유라고 하는 거는 뭐 언론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은 소추 사유라고 해서 주장만 돼 있지, 그 증거 관계는 뭐 그 입증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언론 보도를 가지고 지금 그 주장 참고 자료로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쟁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주장만으로 그것이 과연 쟁점이 될 것인지 구체적인 증거가 뒷받침이 안 돼서, 그래서 지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오늘 바로 이 쟁점을 정리하는 것이 마땅한지 저희들은 뭐 서류를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그 주장과 어느 정도 증거 관계가 있어야만 그 주장이 합당한 쟁점으로 볼 만한 사건인 것인지가 조금 먼저 가려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지금 이제 검토도 안 돼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증거 관계도 지금 못 보신 상황이니까 네. 그렇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 예. 되도록이면 그 차회에 조금 그 답변서를 제출을 하고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정성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네. 진행은 어떻게 지금 이제 청구인 측에서 소추 의결서를 제출이 됐기 때문에 소추 네. 의결서에 기반을 해서 저희가 어떤 사유들을 가지고 이 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정리하는 것이고, 네.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서 이제 오늘은 답변이 어려우시겠죠. 네. 어려우시겠지만은 어려우신 부분을 다음 길까지 그 답변을 제출해 주시면 네. 그거에 맞춰서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네,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은 그 소추 사유 네 가지, 지금 이제 이름은 네 가지로 이제 봤는데요. 네 가지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해서 헌법 또는 개헌법 위반을 주장하시는 것이고, 소추 사유 중 이제
첫 번째 계엄 선포 행위하고 세 번째 군경을 동원한 국회 활동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상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를 구성한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써져 있는 대로. 저희는 네. 자칫 이게 헌법재판이 탄핵 심판 절차가 네. 형사재판으로 변모될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의 성격에 맞게 비록 저희가 내란죄 등을 소추의결서에서 다루었지만 그것을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형사 구속요건 요소들을 헌법 위반 사실로서 주장해서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형법상의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특수공무집행 방해죄 또는 뭐 개헌법 위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 헌법 위반으로 포섭을 다시 정리를 하시겠다는 취지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령 개헌법 위반의 경우에도 그것이 개헌법 위반이지만 헌법적 의미가 있는 개헌법 위반일 경우에 헌법 위반으로 구성해서 주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일단 이제 헌법 법률 위반 부분을 정리를 하시되, 그러니까 개헌법이라든지 내란죄, 뭐 형법상의 범죄 부분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헌법 위반 부분으로 포섭을 해서 정리를 다시 해주시겠다. 네, 이런 그렇게 말씀인 거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다음 기일까지 정리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피청구인 측에게 그 소추 사유 확인과 관련해서 특별히 지금 현재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예, 하기 예, 어렵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시고, 예. 그다음에 이 사건 적법 요건과 관련해서 피청구인께서 혹시 뭐 지금 탄핵 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에 대해서 혹시 다투거나 그럴 생각이 있으신 건지 있는 건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거는 예, 저 예. 답변서에 제출을 네, 하겠지만 제출하겠습니다. 네, 적법 요건에 대해서도 다투신다는 취지신가요? 네. 예. 일단은 이름은 다투시고 다투시는 내용은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소추 사유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답변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만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예. 우선 소추 의결서에는 첫째, 그 피청구인이 2024년 12월 3일 날 10시 30분경에 계엄 선포를 한 사실, 그리고 그에 대한 담화문 전문, 그리고 23시에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가 발표된 사실, 그리고 포고령 전문, 그리고 24년 12월 22일 날 피청구인이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 그 전문 이렇게까지가 소추 사유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것들은 이제 당시 방송 뉴스를 통해서 실시간 보도되었는데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다투시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건 이제 사실관계 주장이 조금 이렇게 이게 좀 지금 증거나 이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는 그러니까 상황에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다 뉴스에서 봤지만 30분경에 계엄 선포를 했고, 그리고 담화문이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담화문 내용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계엄사령부의 포고령 1호라고 그래서 또 언론에 보도가 됐고, 다 그게 이제 배포가 됐으니까 그런 사실. 그 다음에 12월 12일자로 피청구인이 담화문 발표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 담화문 발표 내용도 뉴스에 나온 대로 아닌가요? 그건 저희 답변서에 네. 그 내용은 사실관계를 정리를 그 말씀하시는 그걸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네. 또 필요하면 또 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신 것도 물론 이걸 그거는 보도돼서 이제, 추후에, 같이 해서 답변서에서 그러면 제출하겠습니다. 일단은 예. 그거는 크게 다툴 여지는 없어 보이긴 예,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네.
다투지 않고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따로 추후에 서면으로 내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네, 들거든요. 네, 네. 그 부분은 뭐 공지 사실을 네. 같아 버려서요. 네, 네.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물론 네, 다른 네, 문제고요. 네, 네. 그건 사실이 있었다는 네. 것 부분이니까. 네. 예, 예. 예. 네. 객관적인 사실 사실에 대해서는 뭐. 예. 선포하고 포고령이 있었고 담화문 그렇죠. 발표한 그 담화문 사실 발표. 자체는 그 자체에 예, 대해서는 예. 다투지 않는 걸로. 예, 그럼 그거는 이제 계엄 선포했던 거, 그리고 포고령 1호 발표, 그리고 12월 3일자, 12월 22일자 담화문 발표. 그 자체에 대해서는 예. 다투지 네, 않는다. 네. 그렇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예. 그다음에 소추 사회별로 나눠서 보면 이제 소추 의결서에는 계엄 선포가 문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지금 소추 의결서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문서로 하지 않았다는 거를 다투지 않습니까? 다투십니까? 계엄 포고한 거. 포고령을 원칙대로 하면 이제 공고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엄을 계엄 포고령을 할 때는, 조치를 취할 때는. 그런데 그 문서가 지금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확보한 것도 없고,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아직 그게 제출이 안 돼 있고 그런데, 진행 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예. 진행 경과와 관련해서 네. 그 과정에 네. 설명할 내용들이 그 포고령과 함께 있기 때문에 네. 그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인 거는 계엄 선포를 하는 내용에 문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지금 답변하시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한꺼번에 정리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혹시 이제 그 부분을 다투신다면 그러면은 문서가 없다는 건데 문서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문서를 제출해 주시고 예. 없으면 네, 네. 없다 이렇게 네.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준비 명령을 하면서 물론 지금 제대로 송부가 안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국무회의 회의록을 제출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국무회의 회의록이 제출되지 않은 이유가 뭐 있나요? 저희 지금 말씀하시는 네. 서류들에 대해서 네. 저희가 답변서를 내면서 이걸 증거로 해가지고 다 같이 체계적으로 저희가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예.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사실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태에서 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예. 어떤 취지로 소추를 하다 제기하셨는지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그걸 예.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전부 다 정리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예.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기회를 좀 그러면 주십시오. 예. 예, 그거는 이제 답변을 하실 때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이 됐다. 이러시면 그걸 제출하시면 되고 네. 만약에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았다. 그렇다면은 그럼 국무회의가 없었던 것이냐? 그러면 그렇지 않다. 있다. 그런데 회의록만 작성 안 됐다. 그러면 참석한 사람 그리고 일시, 장소 이런 부분들을 좀 명시를 해서 답변을 내실 때 네, 구체적으로 네, 제출해 네,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청구인 측에게 여쭙겠습니다. 이제 소추 의결서에 따르면은 피청구인이 계엄 직전에 계엄사령부가 발표할 포고문을 직접 검토하고 수정한 후에 육군참모총장 즉 계엄사령관에게 하달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포고령에 작성한 주체, 이 포고령 네. 문안을 작성한 사람, 그리고 어떤 경위로 작성이 됐고 피청구인이 그 포고령을 만드는데 관여한 범위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특정해 주시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같이 증거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딴 데 있다 그러면 어디에 있다라든지 또는 증인의 증언이면 어디 증언에 있다라든지 그렇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공경을 이용한 국회 활동 방해 관련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이런 여쭤보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피청구인이 담화 내용에 기초를 하면 국회 병력을 투입한 이유가 담화 내용에 따르면은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서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하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그 부분은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데 종합적인 네. 그 내용은 추후에 검토해서 그러니까 일응은 그래서 그렇긴 좀- 한데 담화문 예. 내용에 따르면 예, 그렇거든요. 그게 전부가 아니니까요. 전부가 아니니까 예.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예.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부분도 어차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출입을 막거나 방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거를 정리해서 내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과 관련돼서 청구인 측에게 묻겠습니다. 이 탄핵소추 의결서에 따르면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계엄군이 영장 또는 계엄사령관에 의한 특별한 조치 내용이 공고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때 압수수색은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까지 저희가 네. 파악하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예. 압수수색에 관한 예. 시도였다고 보이는데요. 예. 네, 잠깐만요. 그 부분은 네. 그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그 수사기관 조사 내용 중에 그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예. 압수했다는 내용이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포함을 살펴보시고 포함되어 있다.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지금 소추사유에는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말씀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행위 플러스 선관위 직원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까지 포함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그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탄핵의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요거는 뭐 어차피 그러니까 청구인 측에서는 이 사건의 이제 탄핵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한 행위로 헌법 질서의 본질적 내용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그 회복을 위해서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신 거죠? 종합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럼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제 뭐 일응은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가 없었고 있었다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건 구체적인 걸 예. 그거는 뭐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네, 내용일 네, 것 같은데 네, 이제 네.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네, 그렇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쟁점 정리를 마치고요. 그 특별히 양 당사자 측에서 추가로 하신 말씀 있으십니까? 청구인 측. 청구인 측에서는 네. 만약 재판부에서 그렇게 쟁점 정리를 해주신다면 네. 그 내용이 소추 의결서 내용과는 조금 어떤 구도라든지 네. 심판 대상 측면에서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변론 절차에서 소추 의결서 낭독에 이어서 네. 쟁점에 대한 소추위원 측 입장을 예. 공식적으로 발표할 기회를 주셨으면 예,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름 말씀드린 그 5가지인데 이제 4가지에다가 플러스 이제 뭐 법조인들에 대한 뭐 체포 부분 그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그게 이제 일단 소추 의결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 어차피 저희는 심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네네. 어차피 더 추가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뭐 요 부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변론에 가셔서 서면을 또 추가적으로 내시게 될 텐데 그럴 때는 그 한도 내에서 잘 정리해서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는 특별히 하신 예, 말씀. 절차 진행 관련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양해를 구하고요. 근데
의견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에 이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충분히 이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선임이 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오늘 이제 일행 이제 좀 정리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피청구인 측에서 아직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행 저희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지금 조금 전에 재판관님께서 중앙선관리 부분에 압수수색한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압수수색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별도로 이제 소추 의결서에는 없는 부분을 추가로 말씀을 주장하는 거란 말씀을 확인을 하셨는데 네. 그것도 지금 뭐 말씀하시는 그 대리인께서 그 언론 보도를 거론하시면서 그거를 이렇게 추가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소추 사유에 그게 해당이 되지 않으면 소추 의결을 새로 이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러니까 봅니다. 그래서 휴대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휴대폰 부분. 그래서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뭐 약간 상이하고 겹칠 수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소추 사유를 뭐 조금 확정한다든지 그 해석을 유추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그거는 결과적으로는 증거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증거가 나와야 되고 언론 보도만 가지고 증거가 나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은 나와야 되고 그 이제 어차피 이 사건이 그 계엄 포고령이 반포되기 전에 이제 선관위 사무실에 계엄군이 갔다.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거기서 압수수색을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 서버인 것으로 보여져서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가서 휴대폰을 압수했다라든지 이런 부분 언론 보도에 나와 있지만 증거에 의해서 다 인정이 된다면 그거는 소추사유의 확장이 아니라 소추사유의 말하자면 특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정도는, 그 정도는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가지고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적절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예. 네, 쟁점 정리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예. 내란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헌법재판에서야 뭐 당연히 재판관님께서 그 경정에 따라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대응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형사 사건도 진행이 되고 있고 탄핵 사건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진행하는데 뭐 충분한 변호 인력이 지금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계류 중인 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여론은 준비하겠지만 저희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건 이재판을 말씀하실래요? 제가 할까요? 이제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 파면함에 그치는 것이 그 위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느 면에서는 형사소송처럼 엄밀하게 증거를 따지고 말하자면 형사소송에서의 피고인, 그러니까 여기서는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냥 일방적으로 확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신속하게 처음부터 그랬지만 신속하게 이 탄핵 심판을 진행을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피청구인의 어떤 말하자면 해야 될 거를 완전히 뭐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진행하지는 않을 겁니다. 충분히 보장을 해드리는 한도 내에서는 해드리고 그 대신에 협조를 해주셔야죠. 그러니까, 협조해드리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봤을 때 말하자면 필요 이상으로 말하자면 이제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뭐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한 제재를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고요. 재판에서는 항상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고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의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심리를 진행할 겁니다. 그 점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걱정드리는 건 아닙니다.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린 거는 그냥 그 외람되게 말씀드린 것이고 뒷부분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취지가 있는데 저희가 준비하는데 지금 그 원고 소추인 측에 비해서 변호인단 수도 워낙 적고 지금 저희가 지금 충분히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기일을 너무 빨리 이렇게 자꾸 그래 주시면은 저희가 소송을 지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정리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기일을 좀 저희 입장을 좀 고려해 가지고 잡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쟁점 정리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가 증거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증거 체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형사 재판이 아닌 헌법 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기존 선례를 통해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해 왔고, 이 사건에서도 기존 선례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증거 체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상대방 당사자가 증거 동의를 한 것은 증거로 채택을 하고요.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로 채택하겠습니다. 오늘 기일은 준비 기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거조사는 향후 열릴 변론 기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에서 신청하신 증거를 확인하겠습니다. 청구인 측에서는 2024년 12월 24일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10호증의 101까지 제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중에 갑 제1호증의 1 내지 63은 12월 14일 탄핵 소추 의결서에 첨부된 63개의 참고 자료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그 증거를 확인해 보셨습니까? 못 보셨죠? 못 봤습니다. 못 보셨죠? 그러면 오늘 그 증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시기는 힘드시고요. 그렇다면 피청구인 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증거 채택 여부는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갑 9호증이 국회 사무처 CCTV 영상인 것 같은데요. 그 보면 촬영 시각하고 장소가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구인 측 12월 24일자 입증 계획서에 보면 지금 기록 인증 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셨는데요.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를 상대로 문상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상대로 김용현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주지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김봉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여인영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그리고 곽종근, 이진우, 박안수, 노상원에 대한 각 구속영장 청구서와 피의자 신문조서, 여기에 대해서 그 인증등본 송부 촉탁 신청을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신청서는 아직 제출을 안 하시고요. 예, 그 사이에 사정이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이게 수사 주체도 뭐 여러 군데였고 해서 네네. 그리고 또 송치나 이첩이 예정된 상황이어서 저희가 네. 이름은 그렇게 제출했습니다만은 네네. 어제 기준으로 이 송치나 이첩 부분은 대충 완료가 된 것 같아서 네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수사 주체가 네. 세 군데인 것 같습니다. 공수처에 있던 문상호 부분은 어제 군검찰로 이첩이 됐다고 하고요. 네네. 경찰에서 조사하던 사건은 대부분 지금 검찰 특수본으로 송치가 된 상태이고 네. 경찰에서 가지고 있는 기록은 특히 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 관련해서 네. 국무위원들을 조사한 부분이 있는데 네. 그 부분은 경찰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세 기관에 네. 저희가 다시 특정을 해서 네. 오늘 송부촉탁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입니다. 군 검찰, 검찰 특수본부, 예,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경찰.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 촉탁 신청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의견을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신청서가 제출되면 저희가 재판부가 의논해서 채택 여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피청구인 측에서도 제출하실 증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신청을 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증인 신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청구인 측에서 12월 24일 15명의 증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네, 먼저 그렇습니다. 김용현,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노상원, 문상호, 여인형, 조지호, 김봉식, 홍장원, 김현태, 이상현, 김대우, 윤비나, 목현태. 이게 15명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증인 채택 여부는 저희가 재판부가 의논해서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이 증인 신청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네. 또 청구인 측에서 추가로 신청할 증거가 계속 나오겠죠? 예, 좀 네. 추가로 신청 예정이고 네. 오늘 예정된 인정등본 송부촉탁 신청 관련해서 네. 저희가 사건 특정을 위해서 수사기관에 사건 번호를 알려주십사 요청을 드렸는데 이걸 대리인단에 알려주기는 곤란하고 다만 헌재에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는 기꺼이 응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럼 그래서 저희가 사실조회 신청을 하십시오. 예, 저희가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증인 신청을 15분을 하셨는데요. 청구인 측에서. 물론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도 증인을 이 중에는 이제 겹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양쪽에서 신청하는 거는 별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구인 측에서만 신청한 증인들 중에서 왜 국회 회의록이라든지 국회 뭐죠? 그 청문회인가요? 뭐 이렇게 네. 국회에 가서 다 한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국회에서 한 사람들이 있으면은 굳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상세하게 네. 신문이 돼 있으면 네. 물론 이제 피청구인 측에서 국회에서 증언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증인 신청을 하시되 꼭 필요한 부분만 그렇게 좀 이제 골라서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네. 송부촉탁된 수사 기록에 대해서 상대방 측에서 인부를 어떻게 예, 하는지 예. 그 부분과도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까지 보고 좀 예,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럼 증거 정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추후 신청하는 증거에 관하여는 쌍방이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 기일 절차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